농사를 연구하며 즐기며 자연의 질량 있는 깊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사는 자연 정화입니다. 작물에 많은 영양분을 농부가 넣어 어떠한 물질, 농산물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 에너지를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근데 날씨가 오늘 좀 많이 흐려 있군요. 오늘은 지금 물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냇가에서 올라오는 그 호수가 이제 녹아서 물을 오늘 처음 이렇게 지금 분사호수를 활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조선대파입니다. 작년 가을에, 늦가을에 이쪽에서 지금 이 밭은 24년도에 고추를 수확한 곳입니다. 그리고 고추 수확을 끝내고 나서 갈무리하고 나서 조선대파를 심었는데 사실은 지금 다 출하가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물이 좀 늦게 올라오는 이러한 일로다가 해서 조금 늦게 출하가 될 요량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좀 깊은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으시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시면 득이 되실 겁니다. 불평불만은 결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농민의 농사 노동, 그 중에 오늘은 살생 이야기와 그에 따르는 과보. 네,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편에서 양파 이야기를 했는데 양파 정식을 할 때 심는 방식과 물주기 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묘종을 정식할 때 물주는 방법에 문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몇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추나 오이, 호박 등 묘종을 정식할 때 구멍을 이렇게 뻥뻥 뚫고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들 하는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모종을 준비한 후에 구멍을 먼저 내고 물을 먼저 주고 그리고 정식을 하나요? 아니면 정식 후에 물을 주나요? 이러한 질문이었어요. 먼저 구멍을 내고 물을 먼저 주고 정식을 하시는 게 작물의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니 정식을 하기 전에 물을 꼭 먼저 주고 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그날 물을 못 주고 그냥 심었다, 정식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물을 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물을 주신 후에 그 위에 살짝 옆에 흙을 덮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을 준 곳이 해가 강렬하게 뜨면 쩍쩍쩍 갈라집니다. 아마 그런 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뭄을 더 타니까 물 주고 저걸 어떡하지? 또 줘야 되네. 계속 거기 딸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물을 주고 나서 걷다가 마른 흙이락도 살짝 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외는 만약에 건물로 멀칭을 하셨다, 볏짚이나 낙엽, 톱밥 이런 걸로다가 멀칭을 하셨다 하면 아무 때 그냥 물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덮거나 이런 일은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농사든 환경농업이든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죠. 대다수는 농사 진행을 하는 동안 노동 시간을 농작물에 그 양분 맞추는 거, 그리고 병, 해충,
또 풀과의 싸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죠. 농업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아주 해마다 새로운 신지식인 농업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농민 여러분은 그 새로운 방식을 배워서 한 해 한 해 농사를 시작하죠. 아마 올해도 그렇게 또 시작하는 농부님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새로운 농사 방식은 농작물마다 그 영양 이론에 맞추어서 농부가 직접 손으로 비료를 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기계의 도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은 뭐 드론이 등장을 하고 있고, 실내 스마트팜 그런 데서는 양액 재배 아니면 수경 재배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물 비료를, 물 영양제죠, 그런 걸 만들어 첨단 기계가 등장하고 각 작물에 맞추어 자동화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던 시절에는 배고프던 시절이었죠. 이 시절에는 농번기가 시작되면 들판마다 농민들의 품앗이, 새참의 여유로움 그런 것이 있었어요. 많은 힘은 들었지만요. 시골에는 집집마다 안 밖으로 소, 돼지, 닭, 염소, 개,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볼 수 있었고요. 냇가 옆에서는 풀을 뜯는 가축의 스스로 가축이 풀을 뜯는 그런 소, 염소, 아주 여유롭게 풀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물론 그 시절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한 취지로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요. 그런데 지금의 농촌은 이러한 시골의 농사 풍경이 농업의 발전으로 기계화 되면서 그 한 명의 농부가 많은 농사를 진행하는 지금은 그러한 시절이 되었고요. 또한 새로운 농업의 스마트팜으로 실내 농업이 또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노지의 외부 농지에서는 큰 농기계 그리고 드론 그런 활용으로 식물의 영양분 공급이나 병해충을 방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뭐 풀 제거는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농민이 직접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농민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비료 가격, 영양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용 농약값 또한 비쌉니다. 그리고 제초제값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기계와 드론의 값은 또 어떠합니까? 품앗이는 사라지고 농사 인력은 인건비 상승으로 농민은 고통의 연속이죠.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풀어 답을 찾으려면 아주 많은 이야기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기계와 드론으로 스마트팜으로 농부는 아주 많은 노동 시간을 벌었습니다. 즉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농업 발전에 농부는 그 대가로 비료값, 농약값, 기계값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요. 농사 수확해서 농사 생산 비용을 다 충당하고 나면 허탈해집니다. 더 허탈해야 할 것은 1년을 농사하고 농부 본인의 성장은 되어 있나 이것입니다. 몇 년을 농사하며 지나는 동안 계속 농민은
내면과 외면에 희생만 해야 하는가입니다. 농민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농사를 많은 기대 속에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대를 하시며 농사를 시작하시나요? 해마다 들이닥치는 병, 해충과 풀을 죽이는 연습을 몇 년간 하셨으니까 올해는 만발의 준비를 하시고 농사 수확할 생각을 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예전의 농사는 배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농사의 병, 해충이 그리 많지 않고요. 병, 해충이 생기면 그냥 뭐 있어도 그만, 또 죽일 수 있으면 죽이며 이렇게 수확을 해도 아무런 그런 이상이 없던 시절이었죠. 오로지 수확에만 신경 쓰고 전진했으니까요. 농부가 수확을 하기 위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확하기 위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가 자연 환경과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농부는 잘 알고 있으면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는 유기농업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천연농약이라고 이름은 다르게 슬쩍 비틀어서 바꿔놨지만 균과 충을 죽이는 농약입니다. 다만 화학농약보다 조금 약해서 벌레가 천천히 죽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농사에 사용하는 농약, 비료, 제초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은 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원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지식인 사회에서 이러한 농산물을 계속 생산한다는 것은 농부는 많은 벌레를 죽이며 농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생을 하며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지식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농사하며 나타나는 수많은 병, 해충과 풀 이런 것을 좋아서 매일매일 즐거워하면서 죽이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내 농지에 나타난 병, 해충은 탁한 에너지입니다. 이러한 탁한 에너지를 죽이려면 이보다 더 탁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고질량의 농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병, 해충을 죽이니 농사 현장의 탁함은 점점 더해지고 있고요. 그래도 자연에서는 정화, 그곳을 맑게 하려고, 살리려고 수많은 종류의 맑은 에너지, 풀이 나와서 정화하려 하는데 그 풀까지 죽이니 그곳은 더욱더 탁해지고 그 현장에서 인상 쓰며 벌레를 원망하며 풀을 적대시하는 농부는 어떠한 질량일까요? 이렇게 농사지은 농산물은 물질의 탁함과 농부의 비물질 탁함이 결합되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농사 방식은 보이지는 않지만
탁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사 방식의 노동으로 생산한 탁한 에너지를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지식인 사회를 어지럽히는 한 가지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나요? 탁한 에너지를 생산한 본인이 지어야 하니 농사 몇 년 후에는 내가 성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전보다 더 추락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지금의 농사가 아닌 한 차원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 차원 위의 농사는 에너지 농법의 정화입니다. 에너지 농법의 농사는 많은 노동과 화학물질 사용해서 벗어나는 농사 활동이며 맑고 가볍고 깨끗한 물질의 생산입니다. 노동에서 벗어나 농사 활동을 하니 스스로 자연 관찰 공부는 더욱더 깊이 할 수가 있으니 농부의 질량은 더욱 좋아집니다. 에너지 농법의 핵심은 고온 발열 발효의 유기물 사용입니다. 이것을 토양 발효제라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기물의 농사 사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농사에서 생기는 많은 병, 해충과 풀, 그리고 바이러스까지 발복을 억제할 수 있으니 농사 활동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확을 자연에서 보너스로 받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연구원 여러분은 농사 연구 활동을 즐기시며 질량 높은 연구원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